가봅시다. 엇박자 딥니다. 18페이지고요. 그래서 오늘 나갈 건 이제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 그래서 앞에서 수라하면서 서정갈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사갈래 나갈 겁니다. 소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18페이지는 내용을 우리 한번 쓱 한번 훑을 건데, 일단 얘부터 하나 볼까? 너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서사갈래는요, 작가가 여기 나와 있어. 이 부분 좀 체크해놔봐. 허구적으로 창조했다. 이 부분에 좀 밑줄 좀 서봅시다.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한다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아와 세계관의 관계를 항상 얘기하거든. 자아와 세계관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요, 제가 얘기하는 자아랑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 사건도요, 역시 세계와 동일할 겁니다. 되셨지? 그래서 그거를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이제 소설에 대해서, 서사갈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서사갈래에서는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다. 이 부분 체크. 사건이 벌어지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 여기는 서술자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서술자가 곧 인식의 주체인 자아입니다. 인식의 주체인 자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서술자가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갈래에서는 시점 무조건 알고 계셔야죠. 시점. 그래서 시점이랑 그 다음에 서사에 관련해서 설명하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본문 나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그것과 태도라는 얘기는 내면 세계대로 행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당연히 내면 세계에 접으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서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과거형으로 진행하다가 현재형으로 바꾼다든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현재형으로 쓸 건지, 현재형으로 서술할 건지, 아니면 과거형으로 서술할 건지. 또 다른 걸로 하면은 회상을 매개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술 방식에 해당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를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지. 이 주제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따 설명할 겁니다. 주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너네가 이제 배우셔야 되는 22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얘는 이제 15개정 교육과정, 너네들 선배님들이죠. 선배들이 배웠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되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작가는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어떤 구성 요소, 요 부분, 인물, 사건, 배경. 근데 당연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모를 순 없어. 그것과 서술자의 서술 방식, 문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작가의 개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나와있지. 형상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되셨죠? 작가는 독자에게 전할 주제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점, 인물, 사건, 그 다음에 시공간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해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라는 것까지 되니.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저희가 할 게 요겁니다. 서사갈래 이해와 시점이에요. 제가 이제 밑에다가 그림도 그려놨는데 제가 여기 한 바닥을 싹 적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한 바닥을 싹 채울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 위에도 공간 남겨놨죠? 공간 남겨놨으니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왼쪽으로 가볼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순 있어요. 근데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소설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서사갈래가 무엇인지부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사갈래가 무엇이냐라는 거. 서사갈래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소설 내에서 등장인물들 간에
등장인물 간에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갈등을 매개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매개로 전개된다. 전개되는 문학의 갈래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갈등을 매개로 전개되는 문학의 갈래다. 되셨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갈등이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갈등.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갈등을 딱 두 개로만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요,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두 개이기 때문이야. 외적과 내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단 두 개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어요. 되니? 그럼 어떤 거랑 어떤 거 있겠어? 외부 세계랑 뭐 있겠어요? 내면 세계 있겠지? 외부 세계와 그리고 내면 세계. 딱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딱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됐니? 외부 세계 같은 경우 어떤 거였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는 외부 세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현실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현실. 내면 세계는요? 말 그대로 인물의 내면이겠지. 됐니?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잘 봐.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너네가 이제 어머? 아이씨 정말 수업 참 힘들게 하네. 너네가 이제 갈등이란 말을 굉장히 이제 뭐 교과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자습서, 평가문제집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인식의 주체인 자아, 인식의 주체인 자아와 플러스 이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뭐라 얘기하겠어? 타자라고 얘기하겠지? 되니? 그 외에 나머지 타자. 이 타자 간에 서로 다른 욕망. 꼭 알고 계세요. 타자 간의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외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식의 주체인 자아와 타자 간에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꼭 알고 계십시오. 자아와 타자 간에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인물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욕망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내면이 전부 다 어떻기 때문이겠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내면이 다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이겠지? 가능하니? 인물의 내면이 모두 달라요.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꼭 적어 놓으십시오. 내면 세계가 서로 뭐하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되셨지? 그래서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다를 거고 말하는 것도 다를 거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서 말한 이 타자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 더 확장시켜 나가면은 인간과 운명, 요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는 외적 갈등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외적 갈등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내적 갈등 같은 경우는 뭘까?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
인식의 주체인 자아의 내면에서 역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해요.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되셨지?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아의 어디? 내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아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네가 기출문제가 됐든 아니면 모의고사 됐든 평가문제 됐든 이렇게도 서술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는 거는요, 이 세계 속에 있는 현실 속의 나, 그래서 다른 말로 현실적 자아, 이 현실적 자아와 그 다음에 내면 사이에서 내면의 자아, 내면의 자아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렇게도 써요. 됐니? 그럼 너네가 여기서 조금 의아해 하셔야 돼. 선생님, 그럼 충돌이란 단어는 왜 쓰는 건가요?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괴리를 전제로 해요. 괴리. 이 괴리라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 외적 갈등에서는 자아와 타자 간의 서로 다른 내면을 베이스로 서로 다른 욕망이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충돌한다, 또 갈등을 빚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적 갈등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현실적 자아인 나와 내면에 있는 나가 서로 어때? 괴리가 발생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가 읽으셔야 된다 이 얘기야.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전부 다 내적 갈등의 일부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가고 싶어. 근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그것도 역시 현실적 자아와 내면 속의 자아가 서로 뭐한다? 충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빨리 들어오라우. 되시겠죠? 그래서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18페이지야, 18페이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갈래가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럼 가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서사갈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 가운데로 와서요, 제가 쫄라맨 하나 그려놓을게. 여기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계세요.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계십니다. 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요, 우리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되셨지?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 부른다? 세계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럼 이 세계에는 뭐도 있겠어? 타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뭐라고도 볼 수 있겠니? 사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말로 국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운명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가능하세요?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를 소설 속의 세계잖아. 그래서 소설 속의 세계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그 세계 중에서도 내가 일부분만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요, 주목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이야. 주목한다는 얘기는 주되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이란 얘기는요, 주되게 본다 이거를 얘기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계는요, 소설의 어떤 가상의 세계.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처음에 미리 알고 가기 나왔었죠? 소설은 허구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됐니? 허구적으로. 근데 그 허구적으로 만드는 걸 누가 만들어? 소설을 지은 누가 있어? 작가가 계시겠죠? 됐니? 여기 작가가 계세요.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작가도 당연히 얘도 인식의 주체인 자아니까,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시지 않니? 그러면은 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있겠지. 지금 너네 여기도 세계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뭐라 불러? 현실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가능하시겠죠?
여기 있는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있어. 그 세계를 우리는 현실입니다 라고 부를 거야. 실제 세계, 현실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멍 때리지 마. 머리 써. 봐봐. 근데 여기 있는 작가도요, 당연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니까 당연히 뭘 가지고 있겠니?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겠죠. 됐니?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작가께서 현실을 뭐 하겠어? 인식하겠지. 맞니? 근데 여기 있는 커피가 있다, 노트북이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초등학교 잼민이도 아니고 그런 어떤 얕은 수준의 인식을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께서는요, 내면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뭐 할 거야? 인식할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는 현실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됐니? 엄청나게 많은 해프닝들과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다 내지는 어떤 일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생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겁니다. 됐니?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통해 어떤 것을 인식을 했더니 제가 이 부분에다가 색깔 좀 칠해볼게요. 이 부분을 작가께서 인식합니다 라고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옛날에 내가 군대를 산업체를 나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산업체를 나왔단 말이야. 남자애는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가서 특성화고 애들이나 아니면 공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3학년 2학기 때 직업체험, 직업훈련 이런 걸 나가요. 그래서 그런데 회사나 이런 데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배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일하다가 TO가 난다. 내지는 거기서 군생활 할 수 있는 TO가 생긴다라고 하면요, 거기 가서 일을 시켜. 근데 내가 거기에서 일을 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장에 나와가지고 한 오후 2시쯤이었어. 오후 2시쯤에 어떤 할머니가 지나오시는 거야. 멍 때리지 말라니까? 나봐. 습관이야 그거. 고쳐. 2시쯤에 딱 나왔는데 할머니께서 리어카 같은 걸 끌고 오시는 거야. 근데 나를 갑자기 딱 붙들어잡고 뭔 얘기를 하셨냐면은 학생은 어른들한테 살갑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에?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지. 했더니 그때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은,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페인트통을 가져갔는데 여기 일하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갑자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그 페인트통을 가져가도 어디가 팔 데가 없어. 왜냐면 폐기물이라서 별도로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었거든. 근데 그 별도로 해가는 업체를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거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내 일하던 회사 여자 직원이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겁나 뭐라 했나 봐. 아니 이것도 안 가져가실 거면 뭐하러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폭언을 쏟은 거지.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서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학생은 나중에 나이 먹어도 절대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 오는 길에도 폐지 줍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진짜 그 뭐라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그냥 짜바리 그냥 일단 말단 직원인데 그거 가지고서 괜히 유세를 부리는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그분이 원래도 인성이 좀 안 좋아요. 맨날 나 같은 산업체 애들한테 괜히 갈고 기분 안 좋으면은, 야! 너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전역할 수 있겠어! 이지랄했던 여자란 말이지. 원래도 안 좋았어요, 인성이. 근데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쏟아냈나 봐.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 내가 그때 글을 써요. 그 글을 쓴 게 내 그 책에도 실려 있는데, 확장을 시켜본 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런 어른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너네 지하철 탈 때 그런 거 있죠. 어르신들 이렇게 있는데 꼭 우리 타려고 하면은 뒤에서 갑자기 새치기에 들어가지고 몸통 박치기 하는 어르신들 본 적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본 적 없니? 나만 봤냐? 나만 쓰레기구나. 아무튼 타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면서 들어오고,
막 계속 밀어, 막 푸시해. 계속 뒤에서 밀어, 막 무지성으로 밀어. 아유, 막 그런 일들 겪고, 그 다음에 막, 아무튼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약간 성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난 진짜 저런 어떤 개념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역시 전부 다 나의 내면이잖니? 그럼 나는 그 내면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회상을 해보고 성찰을 해봤단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겪었던 그 할머니의 어떤 에피소드로부터 들었던 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면에 의해서 촉발돼서 내가 글을 쓰는 거야. 그럼 그런 모든 내면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내면에서 나는 무엇을 가졌냐면은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문제의식. 내가 인식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인식한 거야.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나의 내면을 통해서 본 거니까 all of them 주관적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시겠지. 되니?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소설을 지을 겁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창작을 할 거예요. 내가 느꼈던 어떤 이 특정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가상의 세계인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문제의식을 모해서 투영해서 문제의식을 투영할 겁니다. 투영해서 가상의 어떤 세계를 만들 겁니다. 됐니? 그럼 이 가상의 세계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서술되겠죠. 가능하니? 너네 생각해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네 혹시 그 봄봄이라는 소설 알아? 동백꽃은 아세요 혹시? 그 점순이 나오고 막 점순이가 막 이제 그 뭐야 또 이름 갑자기 이름 마름집 맞아. 마름집 딸내미인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막 뭐지? 돌 들고서 추가 그래서 막 닭모가지 막 둥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지. 안 봤니? 웹툰은 봐? 웹툰은 봐? 싫어해? 싫어할 정도야? 네. 죄송합니다. 드라마 최근에 본 거 뭐 있어? 폭삭수고다. 아, 폭삭소가수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의사 그거. 의사?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리생? 중증외상센터? 네. 오케이. 그럼 중증외상센터로 가보자. 중증외상센터도 사실 웹툰 원작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요? 너가 싫어하는 그 웹툰의 원작이야. 아무튼 그러면은 그 중증외상센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응급센터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 실제 모델이 누군지는 알고 있니 혹시? 이국종 교수님인 건 알고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주지훈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프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국종 교수가 이제 아주대 교수거든. 근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응급실 부족하다, 그 다음에 헬기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지훈이 얘기하잖아요. 헬기 띄워달라. 근데 이제 그 병원장 어때요? 에이씨, 뭔 병원이야! 뒤질래! 이러면서 막, 병원 말아먹을 일 있어! 이러는데 결국엔 도장 찍어주잖아요. 뭘 통해서. 25년 전 한국대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씨발 내가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도장 쫙 찍어주잖아요. 되게 센치해져가지고 저녁 새벽까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말없이 결제서류에다 도장 딱 찍어주잖아요. 그럼 봐봐. 그럼 거기 나오는 중증외상센터에서의 가상의 세계지? 맞니? 한국대병원인가요? 병원 이름, 그 대학교가? 한국대병원인가? 아무튼 한국대병원이라 치자. 보통 그런 이제 병원물에서 뭐 하면은 한국대병원 나오니까. 한국대병원이라고 해봐. 주지훈 씨도 가상의 인물이지. 맞니? 그런데 그 가상의 인물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거야? 작가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웹툰 작가, 원작이 됐던 웹툰,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재창조된 겁니다. 이래니? 그럼 여기 있는 세 개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거야? 부족한 응급실, 부족한 수송기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어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어떤 거? 주진이 와가지고 그 피지컬 개쩌는 분 딱 나와가지고 말빨로 조져버리면서 그냥 딱 뚜따 해가지고 하잖아. 그런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너네가 혹시 그거 아나?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이 갈래가 뭐라고 생각해? 당연히 뭐겠어요. 시를 많이 받겠어? 소설을 많이 받겠어? 소설을 많이 받겠죠. 근데 소설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꾸려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평을 제시를 해줘. 그러니까 이게 막 거창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왜? 그 인력거 끄시던 분이잖아. 1920년대 그 인력거 끄시는 분이라고. 지금 인력거 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그 소설을 읽을까? 우리 주변에도 그 김첨지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시간이 조금 바뀌었고 일하는 게 조금 바뀌었지만 그 김첨지가 처해 있는 상황, 돈이 없어가지고 아내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 좀만 더 확장시켜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막 고독사 이런 거 있죠? 지금 막 청년 고독사도 많잖아. 나 혼자 살잖아요. 나도 이제 여자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친구가 없어. 그러면 나 혼자 이제 이러고 이불 덮고 있다가 흐흐흐 하다가 이제 가는 거야. 제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전부 다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지? 그럼 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소설에는요,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됐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잘 볼게. 여기 있는 자아가 있고,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는 당연히 타자도 계실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아도 뭘 가지고 있고,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타자도 뭘 가지고 있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내면 세계가 서로 어때? 달라요. 다르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괴리와 차이가 있으니까. 가능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자아가 세계를 인식하고 타자도 세계를 인식하고 여기 있는 자아와 타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내면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갈래의 본질입니다. 이해됐니? 자아가 무엇을 인식하는가? 또 여기 있는 타자도 무엇을 인식하는가? 그럼 서로 다른 인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구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갈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서사갈래예요. 이걸 매개로 진행되는 게 서사갈래야. 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여기에는 자아와 타자가 서로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물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왜? 일단 소설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쓰면 좋지. 그럼 대하소설이 되는 거고요. 삼국지. 삼국지 본 적은 있니? 들어는 봤죠? 삼국지를 들어보지도 않았으면 진짜로 초등학교로 다시 가. 유비, 관우, 장비 정도는 알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유비, 관우, 장비. 아씨, 다 니키 갈려버릴 뻔했네. 그래, 몰라도 아는 척해, 알았지? 어디 가서 야 삼국지 뭐야? 삼국지 누구 나와 하는데 이러면 조금 짜쳐. 무슨 느낌인지 알아? 나중에 뭐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만난다 쳐보세요. 뭐 이제 썸을 타거나 할 때 뭐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그거 알아? 물어봐. 너 삼국지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 적은 없는데 알아 라고 얘기해. 누구 나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상한 얘기해. 갑득이 갑순이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좀 깨지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래?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돼. 그치,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되는데 그마저도 안 했다는 거잖아. 좀 짜치잖아.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께서요,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작가가 주목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단 만들 거야. 사건. 근데 그 사건을 만드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지. 분명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작가가 주되게 보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어요. 주목해서 보고 싶은 인물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 내가 아까 말했던 유비, 관우, 장비 있죠.
유비관우 장비는 그 소설의 뭐니? 주인공이지? 그 주인공이 다시 말해서 작가가 메인으로 삼고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라는 거 확정 가능하겠지. 가능하니? 그래서 주되게 보고 싶습니다. 작가가 주되게 보고 싶어요.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주목하는 인물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 글자. 주인공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되니? 그리고 이 주인공은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메인입니다. 메인 캐릭터야. 뭐야, 그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주연이죠, 주연. 그 주연급 배우를 우리는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다른 말로는요, 중심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심인물. 됐니? 중심인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인물. 그러면은 중심인물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 주변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만약에 뭐 이거는 굳이 뭐 아시면은 좋아요. 여기 있는 자아가 중심인물이 되어서 사건을 이끌어 나갈 거야.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낼 거고 말하는 걸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네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어. 주동인물이다 이런 거 배운 적도 있어. 주동인물. 우리 뭔가 뭐 주동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뭐 사건의 주동자, 어떤 뭐의 주동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주동인물과 여기 있는 타자마의 갈등을 빚는다라고 해볼게. 너네 혹시 서울의 봄 본 적 있니? 서울의 봄 본 적 있죠? 거기서 주인공 누구누구야? 전두광이랑 이태신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건 내에 뭐라고 보시면 돼? 중심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니? 근데 주된 포인트는 이태신보다 살짝 어느 쪽에 좀 가 있어. 비중이. 전두광한테 가 있는 거 서울의 봄 본 적 있어 없어? 봤어. 봤지? 이해가 안 가요. 역사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거 맞아요. 역사 지식이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와,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의 봄 말고 제5공화국이라는 이제 MBC 드라마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 많이 했었어. 옛날에 이제 화려한 휴가라고 해서 5.18 민주화 운동 베이스로 한 그것도 있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광주 출신이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65년생이시고 아버지가 60년생이신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이제 광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생각해봐. 20몇 살 먹으면 80 몇 년이잖아요. 딱 그 이제 6.25래. 5.18 그 무렵이었거든. 군사정권 이제 저항하던 그 시기였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광주 내려가는 길에 택시 아저씨가 태워가지고 지금 어딘데 여기를 오냐고. 빨리 가라고. 뭔 일인데요? 하니까 그때 이미 봉쇄가 됐던 거야. 광주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니?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어떻게 올라가? 결국 신군부는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후 계엄령과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다 하면서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 이후에 있었던 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겪었던 일이야. 우리 엄마가 이제 또 저기 신촌 로터리 가가지고 시위하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 역사의 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위험하긴 한데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그 빅 이슈가 한 번 있었잖아요. 이상해. 예, 뭐 아무튼 난 그거 보고서 굉장히 좀 쇼크가 왔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살면서 이걸 본다고? 이런 느낌? 내가 살면서 1979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던 그거를 내가 살면서 본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주동인물 있고 그 주동인물에 반하는 이태신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어? 반동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저 이걸 하얀색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닥 중요하지는 않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주동인물, 반동인물 말이 딱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사갈래가 진행됩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뭐 깜짝이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서사갈래다라는 거.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시점 있죠? 시점도 한번 가보자. 아이고, 제가 원을 두 개를 그릴게요. 요런 원 하나 그리고요. 요런 원 하나 그릴게요. 이거는 이제 너네 밑에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돼. 제가 이제 각각 1인칭 시점, 3인칭 이렇게 해놨죠? 가보자. 제가 이 위에다가요. 똑같이 적을게요. 여기에도 3개가 있습니다. 또 사건이다 라고 부르시겠지. 여기도요. 3개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건이 있습니다. 봐봐. 제가 위에다가 이거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아, 원이 이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여기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계십니다. 여기 있는 자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등장인물 내지는 저기 나와 있는 주인공, 중심인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겠지. 되니? 여기 있는 자아는요, 등장인물입니다. 다른 말로 중심인물, 또 다른 말로 주인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등장인물이자 중심인물이고 주인공이란 얘기는 작가가 뭐 하겠다는 얘기니? 주목하겠습니다 이 얘기지. 주되게 보겠습니다 이 얘기죠. 가능해? 그럼 여기 있는 자아는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자아 말고 타자가 하나 계십니다. 타자가 있어요. 여기도 타자가 계십니다. 아, 머리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타자가 계세요. 그럼 여기 있는 타자들 다 뭘 가지고 있겠니? 내면 세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내면 세계가 다를 거니까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타자들끼리 서로 뭐 하겠어? 갈등을 빚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잘 봐. 작가가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전개할 순 없지. 맞아?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전달자가 필요해. 일종의 전달자야. 누구한테 전달하겠어? 이 소설은 누구한테 전달하겠니? 독자한테 전달하겠죠. 맞아? 여기서 발생하는 세계, 이 사건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피소드, 해프닝들을요, 여기 바깥에 있는 독자가 읽어야 돼. 근데 그 독자가 읽게 하려면은 이 세계 내에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겠지.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서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서술자. 얘를 뭐라 부른다? 서술자. 가능하시겠어요? 됐니? 서술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아는요, 이 사건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겠지. 가능하니? 주인공의 입장에서 전달해 줄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겪었어. 근데 내가 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를 독자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인식의 주체인 자아인데 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서술하게 되니까 내가 무슨 감정과 무슨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전부 다 뭐 할 수 있겠어? 서술해 줄 수 있겠지. 가능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아의 입장에서 서술될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요. 주인공 시점이야. 일단 첫 번째 주인공 시점이에요. 너네 혹시 게임 배그 해본 적 있니? 하다못해 서든어택 해본 적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라니. 와우. 그럼 뭐해? 저요? 게임 한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브루스타즈밖에 안 해요. 브롤스타즈가 아니, 그것도 한좀 약간 그나마 나은 거. 그나마. 누구 심술다는 거.
아, 그게 브롤스타즈야? 유튜브도 다 봤으면 아. 배그는 본 적은 있지. 그 강제를 해봤어요. 아, 뭐 하는 게임인지는 알지? 네.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총 쏘는 게임이잖아.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배그를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내리면 어때? 그 총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 보이지. 맞니? 근데 이거 시점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서든 어택 본 적 있죠? 본 적도 없어? 자료 화면을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알 거라 생각해서 그 서든 어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내가 총 들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보여. 그래서 마우스를 돌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날 보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이야. 너네 바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펜 딱 들어봐. 야, 펜 딱 들어봐. 그럼 나는 뭐밖에 안 보여? 내 앞에? 펜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습밖에 안 보이지. 근데 배그는 어떻게 되니? 내가 총을 들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마치 어디에서 보는 것처럼 느껴져. 뒤에서 이렇게 풀샷으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 맞아? 해본 적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심심해서는 알 거고. 왜 그러면은 주로 전쟁 게임, 전쟁을 오버워치, 뭐 내지는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빼고, 브롤스타즈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류의 어떤 FPS 게임이라고 하지? FPS 게임에서 왜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할까? 3인칭으로 하면 그 배그가 그래서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1인칭이어야 되는데 몇 인칭을 줘서 뒤에서 딱 보이게끔 해주니까 조금 진입장비의 어떤 느낌이 들어. 좀 낮아지는 느낌 들죠? 그럼 봐봐. 전쟁 게임 같은 데에서 내 총만 이렇게 보이고 내가 돌려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인식하게 되지. 그러면 나는 굉장히 한정된, 제한된 어떤 정보만을 난 받아들이게 돼. 이랬어? 혹시 전쟁 영화 본 적 있니? 네. 내지는 범죄도시 본 적 있어? 네. 그럼 범죄도시를 얘기로 들어보자. 마동석이 어딜 딱 들어가요. 마동석이 어딜 딱 들어가. 한 번도 여지껏 그런 장면에 나와본 적은 없지만은 마동석이 딱 들어가. 근데 마동석이 그 아지트, 이제 빌런의 아지트에 딱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너네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감독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제 빌런과 마지막 맞다이를 까겠지. 그러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이 새끼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휴지 이렇게 많이 쓰면 돼?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그런 거 나올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은 감독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몰입감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보다가 뭐라는 거야? 이러면은 재미없잖아. 그거에 개빡 집중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배그처럼 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배그식으로 하면 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너네 유튜브 이런 액션캠 같은 거 본 적 있죠? 이제 야, 유튜브는 니들이 더 많이 봤어야지 나보다. 그 있잖아, 막 흉가 체험, 폐가 체험 이런 거 할 때 BJ들 이제 액션캠 들고 여기다가 이제 매달아 놓고서 하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탈 때도 뭐야 이렇게 액션캠 해가지고 우와 막 하는 거 있잖아.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막 디즈니랜드 새로운 롤러코스터다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서 우와 하는. 매체를 나보다 더 가까이 하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더워. 찜질방 같아. 아무튼 액션캠을 해보자. 그럼 그 액션캠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 영상이 뭐 하게끔 만드는 거야? 몰입하게끔 만드는 것이. 실제로 거기 가 있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여기도 똑같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아이씨, 정말. 여기 있는 서술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 그럼 독자들은 누구한테 몰입하게 되겠어? 여기 있는 누구? 주인공한테 몰입하게 되겠지. 얘 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와, 얘 지금 막, 와, 미쳤다.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몇 인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치 서든어택 액션캠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서술한다 라고 해서 몇 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럼 잘 봐.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는 이유라고 한다면 사건에 대한 몰입감을 뭐 하겠어? 높이겠죠? 사건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줄 거야. 또 한 가지. 그럼 여기 있는 자아 입장에서 모든 걸 서술하게 될 테니까 자아의 모든 내면, 자아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자세히 서술돼요. 자아의 내면 심리. 다른 말로 그냥 서술자라고 하셔도 되겠지.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자세히 서술돼. 그러면 반대로 타자의 내면 심리는 어떻게 될까? 타자의 내면 심리는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봐봐.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잖니? 난 너희들의 내면을 알 수 없어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내면을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죠? 맞니? 추측해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짐작해볼 수 있어요. 추측하고 또 뭐 할 수 있어? 짐작해볼 수 있어. 그럼 무엇을 통해 짐작하겠니? 타자가 얘기하는 뭐? 말과 표정, 행동, 뭐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런 거 있죠? 말과 표정과 행동 등을 통해 우리가 이걸 뭐 하게 된다? 추측하고 짐작하게 됩니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 있는 타자가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타자는 지금 여기 있는 자와 갈등을 딱히 빚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내면이 충돌하거나 하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인 거는 팩트인데, 주인공인 거 맞는데 작가가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타자를 서술자로 삼을 겁니다. 여기 있는 타자를 뭘로 삼아? 서술자로 삼을 거예요. 봐봐. 너네 혹시 셜록 본 적 있니? 영국 드라마 중에 셜록? 셜록 홈즈 혹시 알아? 괴리감 느껴져. 나랑 같은 세상에 세카이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징계거임. 들어는 봤어? 웹툰 아니에요? 웹툰인데 애니이기도 하고. 아니. 그래, 폭삭 속았수다로 가자. 나도 안 봤는데 그냥 짤로만 봐서 알아. 아닌데. 폭삭 속았수다는 와닿지 않는데. 예시를 내가 그냥 뇌피셜 굴려본다잉? 거기 이제 뭐야, 관식인 알아요. 양관식 맞나? 만식이냐 관식이냐? 관식이 맞죠? 아니야? 완식. 완식이야? 관식이 맞지? 양관식 나 그거 알아. 양관식인 건 알아. 씨. 아이유가 작중 배우 이름 작중에서 뭐라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럼 봐봐. 안 봤는데 느낌상 그 아이유랑 그 뭐야 박보검 씨가 서 연기하는 그 배우들의 어떤 서사잖아. 그걸 베이스로 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장면에서 그 양관식과 그 다음에 그 여자 배우 아이유 씨가 연기하는 그 배우가 아닌 그 외에 있는 주변 인물의 시선으로 가볼게. 그럼 봐봐. 그거 보니까 막 바다 한복판에서 막 울부짖는 장면 나오던데. 본인 자식이 죽어가지고. 그쵸. 본인 자식 죽은 그거잖아. 그럼 봐봐. 그 자식이 죽었을 때를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중심 인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이죠. 그 내면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카메라 감독이 여기 있는 타자한테 집중시킨다 이렇게. 막 울고 있어. 박보검이 가지고 하면서 막 울고 있어. 거의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 바닷가에 구경 나온 사람의 시선으로 가보자. 울고 있어. 여기 울고 있어요. 막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온 거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래요? 그런 거야. 여기는 자식이 죽었대. 뭐 이러겠지.
근데 여기 막 울고 있어. 그럼 왜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왜 그렇게 했을까? 의도적으로 했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 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내면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솔직히 좀 어때? 거리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맞아?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그 일을 보게끔 만든다고. 그럼 한층 더, 이 사람이 울고 있네? 그러면은 동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관객은 뭔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들 진짜 얼마나 슬플까? 근데 여기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눈물도 안 흘려. 아이고. 이러고만 있어. 그럼 씨발 니들은 뭔 생각해? 저 새끼는 씨발 울어주지도 않아. 저 새끼 하겠죠 막. 나만 그러냐? 나만 좀 과몰입해? 미안해. 그런다고 쳐봐. 이랬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게끔 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자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부러 거리감을 뭐 한다는 얘기야. 주인공과의 거리감을 일부러 뭐 한다? 넓힌다. 거리감을 부여한다. 이해되니? 여기 있는 타자가 서술자가 되면요. 자아와 여기 있는 타자 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요. 거리감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거리감 때문에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자아는 뭔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또?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니?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자아의 내면을 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술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pectator, 07 수능이 나왔어요. spectator, 관찰하는 사람, 보는 사람, 멍 때리지 마! 보는 사람, 됐니?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불러? 관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도 역시 뭐야? 타자의 시선에서 움직이는 거지. 거리감을 둔다. 아까 내가 말했던 양관식이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아이고 느낌 와? 얘도 역시 뭐예요? 똑같이 1인칭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서술자들은 주변 인물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던 아까 셜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면은요. 이 셜록이 되게 똑똑해.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야. 천재 탐정이에요. 그런데 이 천재 탐정의 옆에서 이제 원작에서는 조수라고 나와요. 그 천재 탐정 옆에서 이 천재 탐정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옆에서 이렇게 직관하는 거야. 같이 나가요. 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홈즈가 막 이렇게 막 머리 써. 막 머리를 막 굴려. 근데 이제 왓슨, 거기서 나오는 왓슨이거든. 왓슨은 잘 몰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원작 소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온 퇴역한 이제 군의관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보면서 셜록이 그런 식으로 막 머리를 굴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개쩐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적당한 예시가 떠오르지 않아. 뭐 모의고사 아까 전에 모의고사 너네 이번에 봤니? 봤어? 봤어? 그 모의고사를 국영수 탐구 이렇게 보잖아. 너네 사탐 보잖아. 아무튼 사탐인가? 아무튼 그거 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컴퓨터가 셧다운 됐어요. 어머? 저 왜 이러지 오늘? 쉬는 시간. 아니? 그냥 꺼부르네. 답이 없네요. 꺼버려야지. 자, 봐. 아무튼 너네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국영수 탐을 다 맞아. 100점이야. 올백이야. 타타타타타타타. 막 풀어요. 그 옆에서 이게 뭐지?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은 일부러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게끔 만들어서 분나 막 100점 맞고 있는 애의 모습을 더 뭐하게 만들어. 더 뭐하게 만들어요. 더 강조하고 부각하겠지. 약간 또 모도 생기고 거리감도 생기고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막 느낌 와? 그래서 보통 이런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많이 쓰이냐면요. 아까 내가 말했던 이제 탐정물, 추리물 이런 데서도 좀 쓰이고 그다음에 전쟁 영화 예시로 들면은
뭐 우리나라 뭐 6.25 전쟁을 예시로 들게. 어머니 아버지가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 가는데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딱 손을 잡고 자식 한 6살 먹은 애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아빠 어디가? 소풍 가는 거야. 이래. 근데 엄마 아빠가 시끄러워 빨리 와.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막 가. 아 뭔데? 그래서 막 가고 있어. 근데 관객은 알아. 어떤 상황인지. 피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어린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 어디 가봐 놀러 가자 하면서 막 가고 있어. 그걸 보면서 관객은 뭘 느껴? 애가 참 어떠구나.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느껴져? 전쟁의 뭐 비극성이 뭐예요? 딱 올라가는 거지. 이해돼? 아 어린애는 전쟁이 뭔지도 모르니까 저러구나 하면서.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전쟁의 비극성도 부각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사건을 당연히 여기 있는 주인공보다는 객관적으로 보게끔 만들겠지.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런 얘기. 그러셨죠? 주인공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 이거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물론 엇박자 D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너네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니? 안 나갔어? 다 나갔어? 최근 이거 근 다 읽었어요. 아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엇박자 D가 메인이잖아요. 메인 캐릭터잖아. 맞아? 그런데 엇박자 D의 내면보다는 그 엇박자 D를 보고 있는 나의 어떤 시선으로 더 많이 굴러가죠. 맞니? 엇박자 D가 뭘 했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그냥 뭐만 해. 엇박자 D는 뭐 노래를 잘 못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맞니? 얘 시선에서 주인공 엇박자 D를 보는 거야. 가능하시겠죠? 그게 1인칭 관찰 시점이다라는 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 있는 1인칭이라는 얘기를 통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이 소설에서 소설을 진행시켜 나가는 어떤 입장일 텐데 소설에서는 이 1인칭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면요. 이걸로 등장해. 나라고 등장해요. 가능하니? 그래서 어떻게 나와? 나는 어제 뭐 했다. 나는 엇박자 D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너네 소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뭐라고 서술돼요? 나라고 나온다 이 얘기. 가능하니? 이게 1인칭 시점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요게 이제 표지로 등장해요. 표지. 요거까지 알고 있어. 표지. 소설에서의 표지로서 1인칭 시점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죠? 한 가지만 더. 여기 또 인식유체인 자 있어요. 좀 호흡이 길어 얘들아. 여기 타자가 계세요. 똑같이 내면색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면색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봐. 여기 있는 자아와 타자가 둘 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식할 거고 또 갈등도 빚을 거다라는 얘기. 근데 여기 있는 자아를 우리는 주인공으로 확정 짓겠습니다. 주인공이고요. 중심 인물이에요. 여기 있는 타자는요. 주변 인물이에요.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사건, 세계 안에 있는 자아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런데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 세계, 사건의 밖에 있을 겁니다. 밖에 있을게요. 스포해버렸네. 밖에 있을 거야. 여기 있는 밖에서, 사건의 바깥에서 여기 있는 자아와 여기 있는 주인공과 여기 있는 타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바깥에서, 사건의 밖에서 주인공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주변 인물, 타자들의 내면, 첫 번째 일단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서술하게 될 겁니다. 행동과 내면을 전부 서술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서술하는 사람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부르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사건의 안에 있니? 바깥에 있니? 바깥에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서술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마치 사건을 밖에서 신과도 같이 신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걸 다 서술해줘요. 그래서 얘를 마치 무엇이다? 전지적인 신처럼 또 작가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배그처럼 뒤에서 모든 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있잖아. 약간 벽에 딱 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배그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지적으로 뭔가 보게끔 만든다라고 해서 얘를 1인칭이 아니라 몇 인칭? 3인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되니?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서술자라고 부를 거예요. 되셨죠? 그럼 3인칭 전지적 사건의 작가 시점의 어떤 특징 좀 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 플러스 뭐까지? 내면까지 모두 서술합니다. 내면을 모두 서술해요. 되니? 모두 서술하게 될 거야. 잘 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서술자께서 개입을 하게 되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입장에서는 여기는 자아와 타자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다 알고 있어. 그럼 생각해봐.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생길까? 너네가 이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만약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니? 그런 거? 밸런스 게임 이런 거 본 적 없어? 나랑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이 다 보여.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네, 그래요? 하는데, 속마음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개 같은 거. 막 이런 속마음이 막 보여. 들려. 니는 어떻게 할래? 그런 능력을 주겠대. 받을래? 안 받을래? 받아? 진짜? 난 안 받을래. 상처받을 것 같아. 괜히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인생 살아가는 게 편하게 하겠죠. 편한데 이제 뭐 어떤 상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름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맞니?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로 알고 계세요? 어떤 서사적 긴장감은 조금 낮아집니다. 서사적 긴장감은 좀 떨어져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거에 좀 집중이 잘 안 될 거야. 왜? 긴장감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서술자께서 잠깐 뭐 하시면 될까? 여기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의 몸속으로 쓱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바깥에, 사건의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어디로 들어와? 사건의 안으로 쑥 들어와서 등장인물한테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되니? 잘 봐. 내가 이거는 지금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주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정도는 알지? 너네. 2차 세계대전도 모르면 진짜 문제 있어. 알아, 몰라? 알죠? 대답을 해줘, 제발. 너희들의 이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끔 만들지 말아줄래?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해요. 배를 타고 딱 와. 근데 전쟁 중이니까 이제 빵탄 헬멧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은 손발 더더더 떨어요.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떨어. 근데 상륙이 딱 이루어졌어. 근데 이루어지니까 저 위에서 기관총으로 다다닥 쏘는 거야, 독일군이. 미군들이 다 쓰러진다고. 다 죽어. 오만 곳곳에서 수류탄 터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야. 사람들 막 팔다리 날아가가지고 팔 죽고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상황에 그 어떤 부대를 이끌어야 되는, 통솔해야 되는 중사가 있어요, 중사가. 중사 딱 내리는데 얘도 정신이 없어. 멍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삐 소리가 들려요. 삐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들이 막 터져나가고 불에 이제 몸이 불타가지고 죽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까? 왜 삐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까? 그쵸? 생동감이겠지? 맞아? 그러면서 그 시점에 있다가 다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그 중사를 둘러싸고 있는 부대원들이 막 이러고 있어. 중사, 정신 부쩍 듭니다. 그러면서 뭐해? 중사님,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사건의 마치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보고 있던 서술자가 일시적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혹 들어간 게 느껴져. 내가 말했던 중사의 시선으로 혹 들어간 게 느껴지지. 그러면서 그 전쟁의 상황을 보다 어떻게 생생하고 뭐 어떻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야. 됐니? 그래서 잘 봐.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어. 여기 있는 사건의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 안의 자아의 시선으로 옮겨가면서 초점화된 인물, focused on, 초점화된 인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됐니? 사건의 바깥에 있던 서술자가 일시적으로 사건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옮겨간다고. 그걸 우린 뭐라 불러? 초점화된 인물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또 다른 말로 제한적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한적 주인공 시점. 됐니? 제한적 주인공 시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겠어? 전부 다 소설에 대한 무엇을 높이기 위함이다. 몰입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걸 일단 잡으셔야지. 됐니? 한 가지만 더. 봐봐. 여기 있는 서술자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잖니? 그러니까 뭘 갖고 있겠어? 얘도 똑같이 뭘 가져? 내면 세계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서술자가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딱 이게 사건의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잠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건 안으로 뿅 하고 들어옵니다. 사건 안으로 뿅 들어올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서술자의 내면을 표출할 겁니다. 왼쪽에다 적어줄게. 여기 사건의 바깥에 있던 서술자가 있었어요. 원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거. 별로야. 얘는 추가로 알고 계세요. 너네 이제 1학년 2학기 때쯤에 이제 고전 나올 겁니다. 뭐 춘향전, 뭐 심청전 이런 거 나올 거야. 여기 서술자가 계십니다. 여기는 세계이고요. 소설 속의 세계. 그래서 그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건을 보여줘. 여기에 등장인물들 계십니다. 등장인물들 계세요. 잘 봐. 여기 있는 서술자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너네 그런 거 본 적 있죠? 아이고 춘향이 이 어찌 불쌍치 아니한가? 너무 가련치 아니한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니 혹시? 심청전 이런 거 있잖아. 심청이가 갑자기 인당수에다가 다이빙 해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만들고 그러면서 심청의 이 하늘과 같은 이 효심 이 어찌 우러르지 아니하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잘 봐.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이 얘기는 그러면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말한 거겠어? 사건의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얘기한 거겠어? 아닌 서술자. 서술자가 말하는 겁니다. 춘향이가 다이빙 하는데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자뻑은 아니겠죠? 서술자가 말합니다. 서술자가 얘기합니다. 가능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술자가 사건에 들어와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술자가 주관적 의견, 정서를 표출합니다. 또 다른 말로 논평도 합니다. 논하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꼭 알고 계십시오.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집자적 논평. 되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주관적 의견과 정서를 표출하게 되니까 서술자의 무엇이 드러납니다. 내면 세계가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겠지. 되니? 그럼 왜 여기서 편집자라는 얘기를 왜 쓰는 걸까? 요거의 어떤 좀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야. 말로써 전달되는 거거든? 전부 다 구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달해주는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다 달라. 예를 들면은 여기 무슨 뭐 범계 일대에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인천에서 이야기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서울 근방에서 이야기 풀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은 전기수라고 불렀어요. 됐니? 이야기를 썰을 풀어주는,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해서 전기수라 불렀다고. 근데 여기 있는 전기수들이 그냥 이야기만 풀면 재미없겠지. 어떻게 해? 아이고 심청이 불쌍치 아니한가? 아마도 심청이의 그런 지극한 효심 때문에 하늘도 감동하지 않았겠는가? 막 이렇게 얘기해. 마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그 과정에서 구전되고 그게 기록되어서 내려오니까 흔적들이 뭐 하는 거야?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린 뭐라 불러?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나와 얘는?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또 한 가지. 그럼 이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서는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 하나. 그 다음에 서술자가 전부 다 뭐 하겠어? 진술해주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전, 이건 알고 있으면 좋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절대 고전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 고전 들어가서 얘기할 거야. 됐지?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은 대략적인 어떤 서사관례 이해는 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돼. 몇 시니 지금? 한 5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 잘 봐. 우리가 이런 서사관례에 있어서요. 얘기를 좀 해야 돼. 적어놔라. 대전제입니다. 모든 인물은요.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대전제야. 우리 서사갈래 할 때도 이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정갈래에서도 얘기했었고 이제 서사갈래에서는요. 이 내면 세계도로 말하고 행동한다에다가 이거 한 가지만 추가해 놓을게. 성격.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됐니? 여기 있는 성격을 다른 말로는 캐릭터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웹툰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캐붕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캐릭터 붕괴? 캐붕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읽다가도 어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 안 그래? 그래서 캐릭터성을 유지하고요. 그 캐릭터대로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요게 본질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이것까지만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성격이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이렇게 불러. 평면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흥부놀부 생각해봐. 흥부는 어때? 무조건 닥치고 뭐 해야 돼요? 착해야 돼. 놀부는 닥치고 사악해야 돼. 됐니? 그런 식으로 성격이 한 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평면도형 보신 적 있지? 이런 것들. 면이 하나예요. 성격이 하나라고. 그럼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요, 성격이 무조건이에요. 여러 개입니다. 별표 쳐놔야 돼. 여러 개. 성격이 여러 개란 얘기는 성격이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뭐 스릴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면은 무슨 뭐 범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착하던 사람이 약간 이제 범죄에 연루되고 하면서 약간 성격이 약간 사악하게 변하는 갑자기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격이 변화한다 요 얘기입니다.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도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여러 면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야. 되셨죠? 요 정도 하시면은 대략적인 어떤 흐름은 잡혔다고 보시면 돼. 잠깐만 쉬었다가 엇박자디 프리뷰 좀 합시다.